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은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의 최신 흐름에서 지난 시간에는 항공화물 했죠. 이번 시간에는 해상화물 편 최신 정보를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해상화물의 물동량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동량이 줄었다 늘었다가 아니라요.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선봉량을 갖다 조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때요? 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선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요. 수출 물량, 수입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이면 어때요? 더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운임이 상승해갖고 선봉량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 데이터에 8년 만에 운임 상승이 최고치가 되었고요. 연말에는 지금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주문량은 많은데 띄울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가 뭐 한 번 뭐 가면은 2주, 3주, 한 달 걸리는데 갔다가 뭐 금세 돌아올 게 아니라 배는 한번 예를 들어 유럽에서 싱가포르를 거치면 어때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화물을 내려놓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또 싱가포르 태우고 그래서 환적이라 그래요. 배는 나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만 내렸다가 이제 환적함을 싣고 또 우리나라 왔다가 또 미주 갔다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래 하다 보니까 배가 운행하는 배의 선박 투입되는 선박 숫자 수량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컨테이너가 보통 뭐 13,000 TU, 뭐 2만 TU 하는데 최근에 24,000 TU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대 컨테이너까지 이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봉량이 부족한데 운임이 상승했다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니까요. 2012년 5월에 1,501, 16년에는 951, 18년에 940을 쭉쭉 떨어지다가요. 올해 2020년 10월에 1448, 1500으로 그냥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11월에는 아주 빅 행사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전자상거래나 빠른 배송도 있지만요. 시간, 리드 타임을 생각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 부피가 큰 것 같은 경우는요. 다 뭐예요? 해상으로 옵니다. 항공화물, 박PD님 보세요. 항공화물을 보냈는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비싸면 어때요? 요금이 엄청 비싸겠죠. 그거예요. 그 항공화물은 저기 비행기에 이제 어디 로딩 실을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중량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이제 배로 오는 거죠.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이게 비싼 거는 이제 다 항공이고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올해는 항공운임, 해상운임 더불어 같이 올라가서 지금 비싼 운임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는 게 아니라요.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는 보면 미국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문 하니까. 그럼 자동차 타고 딱 하는데 어느 순간에 미국도 지금 야 나오지 말라.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선거 있었잖아요. 선거할 때 나오지 말라가 아니라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뭐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나오지 말라 해도 나가니까. 자, 유럽 나오지 말라 그래도 반은 나가고 반은 안 나갈 거예요. 자, 우리나라 나오지 말라면 어때요? 안 나가죠. 자, 중국 나오지 말라 하면 어때요? 안 나가죠. 더 안 나가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전에 마스크 문화도 그렇지만은 국가별로, 인종별로,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출발한 미국행 물동량이 계속 좀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글로벌 선사들은 컨테이너 운영 횟수를 좀 줄여놨고 여기에 맞춰서 같이 양 줄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춰있는 컨테이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물량을 갖다 이제 수출할 물량을 계속 하니까 거기 태우질 못하니까 계속 지금 웨이팅 상태로 있습니다. 그다가 이제 거래처들하고의 어떤 납기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못 맞추면 어때요? 페널티 먹든가 거래 중단 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거를 항공화물로 그냥 뭐 심지어는 5배, 10배까지 비싸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비싸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로 옮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선사가 됐죠. 가장 크니까 H&M, 옛날에 이제 현대상선입니다. 부산하고 미국 LA 항로 컨테이너선 2척을 지금 긴급 투입하고 올해 8월, 9월 이어서 계속 연속으로 지금 왜냐하면 물량이 많으니까 어때요? 배를 지금 증편해서 투척해서 계속 지금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고 그 얼라이언스 동맹사들 간의 어떤 조율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노선의 배가 부족하니까 요즘 미국 노선 컨테이너 운임도 지금 올라갔고요. 거의 뭐 10년 만에 해운업계는 지금 호황이라고 합니다. 왜냐? 계속 물량이, 한번 박두님 보고 싶다. 자, 내가 물건을 팔고 싶어.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데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지, 근데. 근데 요즘 요거는 좀 조금 다른 얘기냐, 여기서 좀 걱정돼서 얘기합니다.
요즘 마스크 지금 남아 돌아서 그냥 엄청 심각하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월달, 3월달, 4월까지 마스크가 부족해갖고 있는데 다 생산 공장 다 뛰어들었잖아요. 지금은 마스크, 제가 이제 최근에도 여기 관계된 사람들 뭐 매스컴 통해서 정보가 빠르게 보면요. 마스크를 생산해도 판로 개척이 안 되니까요. 한 달, 두 달 전에 만든 재고량이 툭툭 쌓여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일 생산량도 지금 대폭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했던 회사들은 그래도 유지할까 했는데 그 회사들도 쉬운 건 아니죠. 경쟁 기업이 막 뛰어들었으니까. 근데 경쟁 기업이 떨어져서 설비 투자했는데 이 기업들도 같이 힘드니까 이 기업은 판로가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마스크도 과잉, 옛날에는 부족했지만 지금 과잉해갖고 일주일에 5억 개를 만든대요. 난 놀랬어. 제 기억으로도 올해 2월 달에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1000만 장 만들면 그냥 최고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많은 업체가 뛰어들어서 일주일에 뭐 얇은 마스크 이었잖아요. K 뭐 94, 80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5억 개를 만드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마스크 값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 이제 글로벌의 해운 동맹 정책이라든가 해운사가 신규 노선 초기 투자 비용, 그래서 이제 추가 선봉량 확보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연말과 겹쳐서 물량 조정도 있고 수출 수입 화물이 지금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급한 화물은 뭐 어때요? 그냥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항공 화물로 빨리 보내야 돼. 그래서 지금 전환을, 그래서 요즘 항공 화물이 더 그냥 요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동량이 증가하고 선봉량이 증가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주 항로, 미국의 이제 LA 롱비치항으로 가는 배가 돌아오는 데는 또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고 또 해운 동맹에 지금 같이 관련돼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뭐 선봉량을 늘린다 이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어놨기 때문에 그 저기 계획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항로를 갖다 개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새로 항로를 개설하면 또 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의 이익을 확신하기 어렵. 지금은 또 이제 부족한데 또 내년 가면 어때요? 남아돌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요와 공급, 선봉량의 조정 이런 게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HMM 미주 항로 서비스 라인을 갖다가 한 개를 개설하려면 한 군데입니다. 미국의 롱비치항을 개설하려면 최소 7,000에서 8,000 TU급 선박이 7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가는데 2주, 3주, 4주 걸리면 어때? 계속 중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뭐 3주 동안에 배가 고 하나 가고 안 가면 안 돼. 계속 배는 어떤 리드 타임별로 또 요일별로 그다음 타임 스케줄별로 계속 화물을 태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도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우리가 뭐 LA에서 미국에 산 비행기 한 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는 동안에 또 몇 시간 후에 이거 뜨겠죠. 그래서 계속 라우팅을 돌면서 라운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HMM은 제가 볼 때 해운 시간 개선으로 올해 이제 5월 달에 24,000톤급 TU 컨테이너선을 갖다가 띄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최대 컨테이너선이 10,000선이었어요. 그래서 꽉꽉 차갖고 하니까 HMM이 옛날 현대상선이죠. 21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발생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영업 손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로도 합리화시키고 화물 비용도 축소해서 원가 구조를 개선해서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업 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컨테이너를 전용하는 컨테이너 사업 부문하고 곡물들 밀가루 포대 같은 곡물을 이용한 벌크 부문이 있는데요. 모두 영업이익 흑자로 지금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HMM의 주가를 한번 좀 이렇게 대충 보니까요. 시가총액은 한 3조 3,500에서 5천억 정도 규모까지 시가총액이 와 있고요. 매출 규모가 적자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2019년 12월의 결산에는 5조 5,131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2,997억 원, 이익률도 마이너스 5.44인데 올해 예상하는 거는 2020년 예상치 매출이 6조 1,719억 원에 영업이익이 8,591억, 거의 한 뭐 8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3%, 14%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상선 쪽이나 이 회사들은 지금 호재를 만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은 남고 선박은 부족한 상태 계속되다 보니까요. 올해 코로나 이후에 항공과 해상화물의 공급망 체인이 일단은 뭐 멈추든가 지금 지연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반기부터 풀리더니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선봉량은 부족하고 운임은 상승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그 해외 수출 수입하는 물량을 갖다 우리나라에 뭐 HMM 현대상선이 있고요. 그 현대상선 HMM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항공사들 저기 뭐 항만 저기 선박을 움직이는
회사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SM상선도 있고, SM상선은 제가 알기로도 이제 동남아 노선까지만 하고, 미주 노선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거리 노선만 하고. 근데 그거 갖다가 지금 다 하려니까 결국은 힘든 상황에서 국적 선사의 수송률이라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 화물의 47% 정도를 지금 커버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떻다? 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지금 움직여서 지금 그 선사에다 태우기 때문에 수출 기업과 장기 운송 계약을 해도 급격한 운임이 지금 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연간 계약을 해도 이제 운임이 이게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운임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수출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해외 선사를 통해서 운송하는 형태고요. 국적 선사를 이용해서 권고해서 해외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이지만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코로나19 이후에 노선별로 미주행 물동량이 증가하고 선사의 선봉량이 부족해서 운임이 상승하고 대기 중에 물량은 증가하고 운임도 증가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화물은 계속 늘어나고 국적 선사의 적치율은 과반수가 안 돼 갖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해상 운임은 수출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수출 물류 비용을 압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아의 허브인 제가 싱가포르 항만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물량과 신항만 공사가 지금 싱가포르 지금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유럽하고 아세안, 한중일,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게 싱가포르 공항과 싱가포르 항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구는 한 570만 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 소득이 높은 게 뭐냐면은 그만큼 항만과 공항 쪽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공항은 지금 상황이 마비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만 쪽이 계속 좀 좋아서 올해 상반기 물동량은 지금 항만이 상반기에는 20만 TU가 전년 대비 줄었는데 뭐 하반기부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항만을 갖다가 자꾸 최신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투아스 신항만 건설 중인데 이게 올 연초에는 사실 좀 건설이 힘들 거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요 예정대로 지금 부분 개장해갖고 2040년까지 신항만 건설을 갖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알기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오래된 항만 부산항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산항이 있고 벌써 그냥 오래전에 부산 신항이라고 또 해갖고 신항만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배후단지에서 크게 좀 만들어놨거든요. 똑같은 걸로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자꾸 최신의 항만을 건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항은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2위 항만으로 중국의 이제 상해 항만이 1위입니다. 근데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5분의 1 취급하니까 뭐 거의 20%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싱가포르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세계 최대 환적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의 중개지 역할을 하고요. 항만에서 배에 바꿔 실어 갖고 그 떠나는 환족 화물의 비중이 80이다. 참고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부산항은요. 한 2,100만 TU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산항의 환족 화물은 한 1,000만 TU가 넘어 갖고 한 5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박 PD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산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항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화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내 들어오는 수입 물량.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가 내려서 다 해서 이제 부산에 하면은 이제 수도권까지 컨테이너 트레이지로 해서 쭉 달리겠죠. 40피트. 그러면 또 수출하는 하면은 거기 빈대다 또 태워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환적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 안에서 내렸다 넣었다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80%가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그 중간에 아세안 지역도 있지만은 유럽 관련된 주변 국가들한테 물량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만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적항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항만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사용하는 일반 사용료가 수입이 돼요. 최근에 이제 항만 같은 데 가면은 자꾸 자동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인화 자동화로 물동량 처리량이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GDP의 한 7%를 갖다가 이 항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제가 아까 570만 명이라고 설명했지만은 그 중에 17만 명이 항만에서 일을 한대요. 싱가포르 항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소득도 높지만은 여기에 의존도가 높은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 해운, 선박 금융, 보험, 법률, 물류 등 간접 작업이 많이 연결돼 갖고 그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항만 공사에도 이제 싱가포르가 박차를 가할 걸로 보여서 올 초에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투아스 신항만 건설 참 연기되었다가 힘들겠다 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은 연간 최대 6,500만 TU를 갖다 처리하는 전자동 터미널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2021년 부분 개장에
2040년이 완공되면은 아마 전 세계 최대 항만공항의 허브 기능을 유지한 기업으로서 싱가포르는 지금 부상할 겁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만과 공항에 의해서 싱가포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 자금이나 자본 관련된 투자 쪽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의 흐름이 물동량도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나 지금 공항은 힘들지만은 항만은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하면서 오늘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항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면서요.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어떻게 해요? 쿡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강하시면서 다음 주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